15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미국 증시부터 우리가 살펴볼게요. 다우 지수를 보면은요, 7거래일 연속 조정으로 빠진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일단 역사적 신고점을 기록했던 그러한 어떤 패턴을 미국 증시의 패턴을 고려할 때 7거래일 연속의 조정은 좀 의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는 그러한 패턴 구조에 놓여져 있거든요. 자, 양시장의 어떤 흐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차이는 왜 나타나고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뭐 첫 번째로는 내년도에 이제 트럼프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효과가 일단 양시장의 어떤 차이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양시장 간의 어떤 키 맞추기 구간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언젠가 똑딱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양시장이 키 맞추기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우지수가 사실은 먼저 나스닥 지수보다 먼저 상승으로 올라가면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나스닥 지수가 역사적 신고점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양시장 간의 어떤 키 맞추기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우지수가 7거래일 연속 빠졌지만은 지금 보시는 대로 낙폭이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크게 팍팍 급락으로 빠지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7거래일 연속 빠졌지만은 어떤 추세를 꺾는 패턴으로까지 보기에는 낙폭이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도 양시장 간의 어떤 키 맞추기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의 특징이라면은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눌렸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3%대 상승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상 엔비디아하고 AMD는 각각 2%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근데 왜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을까를 놓고 보면, 일단은 이 브로드컴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통신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브로드컴이 그 매출하고 순이익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자 24.43% 급등세를 나타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밖에도 TSMC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제가 특히 이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올라야 한국의 반도체 주가가 힘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언젠가 했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리지하고 그 다음에 TSMC하고 이쪽이 이제 각각 4%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반도체 지수의 상승은 아무래도 월요일 한국 증시에는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반등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일단 이렇게 뭐 봐야 되겠죠. 자, 한국 증시를 보면은 4거래일 연속 반등을 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4거래일 연속 반등하면서 5일 이평선에 이어서 20일 이평선까지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빠져내려갈 때, 비상계엄 사태로 빠져내려갈 때, 자, 이거는 이제 관악폭 상태에서 어떤 비상계엄 사태라는 돌발 악재, 즉 국가적 위기를 만들면서 나타나는 추가적인 하락은 정세가 안정이 되면 다시 회복될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은 국힘 쪽에서 아무래도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이번 주에는 탄핵이 국회 가결이 되겠구나 라고 예상들을 다 했죠. 저도 주중에 한번 대통령 담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지수가 약간 흔들렸죠. 그때 이제 제가 주식장인 분들에게 얘기했죠. 이번 주에는 탄핵이 가결될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흔들림으로 봐야 된다라고요. 저도 예상을 이렇게 확실하게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가결이 됐고, 그거를 어느 정도 선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선반영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비상계엄으로 빠졌던 부분은 다 회복이 됐어요. 양시장이 보시는 대로 다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12월 3일 위치로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코스닥은 오히려 그 12월 3일보다 더 높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이런 모습이 일단 현재 위치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의 반등 국면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자, 5일 이평선하고 20일 이평선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두 개가 이제 뚫고 올라가는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이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5일 이평선을 하향하는 흐름이 없다면은 반등 국면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일단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는 60일 이평선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은 외바닥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쌍바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서 올라갔고, 만약에 빼서 쌍바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된다라고 봐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자, 하나는 60일 이평선으로의 접근, 두 번째는 6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 이 영역으로의 접근,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관악폭이 쭉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관악폭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소화를 해왔죠? 아시다시피 어떤 뭐 업황의 악재나 뭐 삼성전자의 어떤 악재나 또는 뭐 트럼프의 리스크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왔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국가적 위기까지 소화를 한 증시잖아요. 국가적 위기까지 소화를 한 증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악폭에서 어느 정도 1차적인 어떤 그 시도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놓고 볼 때 그 자리가 바로 60일 이평선 쪽 아니면 60일선, 120일선 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다이렉트로 그냥 간다면 60일 이평선 쪽에 가서 저항 공방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요. 가능성은 높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간다면 120일 이평선까지 이 영역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 반등의 형태는 둘 중에 하나는 갈 수 있다라고 놓고 볼 때 다이렉트로 60일 이평선 쪽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눌렸다가 가면서 120일 이평선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후속 흐름을 다음 어떤 수순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일단 후속 흐름을 우리가 체크해 나가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좀 확인할 부분이 있어요. 확인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미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에요. 자, 외국인 투자자는 보시는 대로 계속 순매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은, 지수가 내려가도 주가가 내려가도 순매도, 지수가 올라가도 주가가 올라가도 순매도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매도 저래도 매도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특정한 어떤 보유 지분율에 대한 매도의 타겟점이 있다라는 소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보유 지분율은 50.9%입니다. 이거를 놓고 볼 때 결국은 50% 이하까지 보유 지분율을 낮추는 그런 매도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갖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개인이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한은 삼성전자가 쉽게 밑으로 다시 빠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를 갖고 놓고 볼 때 자사주 매입 구간에서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기관이 매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6만원, 6만 5천원 이 영역까지는 올라갈 여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6만 5천원 위로 올라가려면 외국인의 수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를 지속해서는 이 영역에선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와 어떤 수급에 대한 어떤 연계성은 이런 관점을 갖고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아무튼 외국인이 여전히 삼성전자를 순매도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아직은 조금 부담으로 작용되는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환율이었죠. 자, 환율인데
우리가 12월 9일 날의 위치에서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1435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간은 지수가 반등으로 올라간 구간입니다. 그죠? 4거래일 연속 지수가 반등으로 올라갔지만 우리가 12월 13일 금요일에 환율 종가를 보면 1435.2원이에요. 오히려 12월 9일보다 더 올라간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환율이 여전히 안정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해가지고 놓고 볼 때 이 반등이 뭐 쭉쭉쭉쭉 계속 나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면은 한계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든 또 매물 공방이 좀 치열해지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나 이 환율이 하락하는 이런 추이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그러면서 지수가 반등할 때는 어느 정도 선에 가서는 저항이 있을 수 있고 또 매물 공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자리를 우리는 일단 첫 번째는 60일 이평선으로 접근할 때, 또는 이 120일 이평선 접근할 때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20일 이평선은 코스닥이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면 가능한데 외바닥으로 올라갈 때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60일 이평선 쪽에 가서 저항 공방이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증시는 자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아래로는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5일 이평선을 하향하지 않으면 반등 국면은 유지가 된다. 위로는 60일 이평선 쪽에 가서는 일단 저항 공방이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이번 주 증시를 일단 체크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월요일날 당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반도체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일단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 볼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은 월요일까지 상승 마감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5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상승 마감으로 끝난다면 이후에 다시 이렇게 눌림이 있어도 다시 또 대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알았죠? 이런 패턴도 이번 주 등락에서 같이 체크하면서 가실 필요가 있으니까 월요일 날 일단 5거래일 연속 반등 마감에 성공하는지 이것도 같이 점검은 해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관점을 갖고 이번 주 증시를 좀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증시 일단 상승과 매물 충돌 공존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데, 자 어떤 패턴을 만들어 갈지 추이를 계속 보면서 또 주중에 말씀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